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입니다. 주요 경기 콕 집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리그 1위 한국전력 대 리그 1위 우리카드 경기 분석입니다. 한국전력은 배농과 서재덕을 중심으로 한 사이드 공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세터의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못하다. 서재덕의 강타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상대 블로커들의 타이밍에 자주 걸리며 효율이 들쭉날쭉하다. 김정우는 후위 공격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세터와의 합이 맞지 않아 연결이 어색할 때가 많다. 에디 역시 블로킹 위치 선정이 들쭉날쭉해 상대의 빠른 이동 공격에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는 세터가 중앙 속공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단조로운 오픈 루트에 의존하게 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 템포가 무거워지고 공격 루트가 읽히는 문제도 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전력은 결국 리시브 안정과 후위 커버 범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카드는 하파엘 아라우조와 알리 하그파라스트를 중심으로 공격의 균형을 잡고 있다. 하파엘은 높은 타점의 스파이크로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며 알리는 빠른 타이밍과 폭넓은 움직임으로 블로커의 타이밍을 무너뜨린다. 두 선수 모두 세터와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포켓 공간을 만들어낸다. 리시브 라인에서는 이상현과 한선정이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며 세터에게 여유로운 볼 배급을 보장한다. 덕분에 우리카드는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세트마다 집중력 유지가 뛰어나다. 블로킹 라인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후반 교체 타이밍에서도 경기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공격 템포, 전방 압박 라인 밸런스 모두에서 안정감이 돋보인다. 이번 대결의 흐름은 결국 공격 템포와 전술 완성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배농과 서재덕의 개인 능력이 강점이지만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세터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이 문제다. 반면 우리카드는 하파엘과 알리의 콤비네이션이 완성도 높게 다듬어져 있다. 빠른 전환과 오픈 공격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세트 전체의 리듬을 유지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과 블로킹 간격 조정 능력에서도 우리카드가 앞선다. 한국전력이 초반에 기세를 잡더라도 리시브 흔들림이 나타나면 주도권이 곧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공격 루트와 안정된 리시브를 바탕으로 우리카드는 세트 후반부터 경기 전체를 완전히 지배할 흐름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리그 2위 창원 LG 대 리그 12 한국가스공사 경기 분석입니다. 창원 LG는 칼 타마요와 아셈 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에이스 중심형 공격 구조를 유지한다. 타마요는 탑 지역에서부터 돌파를 시도하며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고 페인트존 깊숙이 침투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마레이는 골 밑에서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세컨드 찬스 득점을 만들어내며 포스터 플레이의 비중이 높다. 이 두 선수의 연계는 단순히 개인 공격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설계된 페네트레이션 루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타마요의 돌파 타이밍에 맞춰 마레이가 림 근처에서 스크린을 서주며 수비의 해치 타이밍을 무너뜨리고 파울을 유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LG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대 파울 트러블을 유도하며 경기 리듬을 잡아가고 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드라이브인을 강하게 밀어붙여 주도권을 선점하는 패턴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 대구는 벨란게를 중심으로 트랜지션을 전개하지만 최근 들어 골밑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나는 여전히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예전 같은 폭발력이 나오지 않는다. 벨란겔은 속공 상황에 강하지만 세트 오펜스에서는 볼 순환이 끊겨 효율이 떨어진다. 마티앙은 리바운드 가담은 좋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세컨드 찬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팀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느리고 파울이 쉽게 누적되며 이로 인해 후반에는 수비 강도가 유지되지 못한다. 결국 팀 파울 누적과 함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클러치 상황에서 힘이 떨어진다. 이 경기는 페인트존 공략과 파울 유도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창원 LG는 타마요의 돌파와 마레이의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투맨 게임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타마요가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수비는 더블팀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틈을 마레이가 컷인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라거나의 수비 부담이 커지며 파울 누적이 예상된다. 반면 LG는 자유투 득점과 공격 리바운드로 꾸준히 리듬을 이어갈 수 있다. 대구가 외곽슛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더라도 페인트존에서의 힘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를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체력 분배와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창원 LG가 경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리그 12 크레모네세 대 리그 12위 우디네세 경기 분석입니다. 크레모네세는 3-5-2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촘촘한 수비 밸런스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 보나촐리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공을 받아내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오케레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제르비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이어주며 공격 리듬을 안정시킨다. 미드필더진은 공을 빼앗은 뒤 짧은 패스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능하며 이런 구조 덕분에 경기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는다.
홈에서는 라인 간격을 더욱 좁히며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팬들의 응원 속에 에너지 레벨이 한층 올라간다. 크레모네세는 이제 승격팀 이상의 팀으로 자리매김하며 홈에서는 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디네세 역시 3-5-2를 쓰지만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고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날카롭지 않다. 브라보는 힘이 좋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터치가 불안하고 데이비스는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칼스트렘은 오버래핑에 적극적이지만 수비 복귀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처도 늦고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지며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버티기 힘든 구조다. 크레모네세의 홈 분위기 속에서 수비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 오케레케 투톱에 제르빈이 중원 조율을 맡는 3-5-2를 유지한다. 바레카와 체르니콜라가 윙백으로 오르내리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우디네세는 브라보 데이비스 투톱과 사마르지치 중심의 중원으로 나선다. 윙백 칼스트렘과 페레즈의 복귀 타이밍이 느려 수비 뒷공간이 약점이다. 전술 완성도와 정신적 안정감의 차이가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크레모네세는 시즌 초부터 다듬어온 전술적 조직력이 자리를 잡으며 하프스페이스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한다. 보나촐리의 연계, 오케레케의 침투, 제르빈의 전환 패스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우디네세는 중원 압박에 걸리면 전개가 끊기고 전방 공격수들이 고립된다. 홈팬들의 에너지를 등에 업은 크레모네세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안정된 전술 밸런스와 높은 집중력으로 크레모네세가 경기의 흐름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그 19위 웨스트햄 대 리그 16위 브렌트포드 경기 분석입니다. 웨스트햄은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루카스 파케타가 프리롤 형태로 경기의 중심을 잡는다. 그는 위치 이동을 통해 상대의 마킹 기준을 흐트러뜨리고 보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보웬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직선적인 드리블과 컷백으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필크루크는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하며 파포스트 침투로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든다. 웨스트햄은 세트피스 루트에서 강점이 두드러지고 파케타의 킥타이밍 맞춤형 침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중원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찬스 창출에 집중하며 전방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홈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더욱 위력을 발휘한다. 브렌트퍼드는 4-2-3-1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템포가 불안정하다. 티아고는 전방에서 활발하지만 하프라인 아래에서는 볼 터치가 흔들리고 샤데는 스피드는 좋지만 중앙 연결이 늦다. 담스고르는 공격에서는 위협적이나 수비 복귀가 느려 밸런스가 흔들린다.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도 느려 세트피스 실점이 잦다. 중앙 압박 라인이 낮아 파케타의 프리롤 전개를 막기 어렵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보웬의 돌파에 수비가 쉽게 무너진다. 수비적으로 버티려 해도 압박 실패 시 흐름을 잃기 쉽다. 웨스트햄은 보웬 필크루크 투톱의 파케타가 프리롤로 지원하는 3-4-1-2를 쓴다. 수책과 워드프라우스가 중원 장악, 에메르송이 좌측 공격을 넓힌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 원토바레의 샤데 담스고르 은베오모가 배치된 4-2-3-1이다. 옌센 노르가르드가 더블 볼란치로 버티지만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전술의 완성도와 세트피스의 효율면에서 웨스트햄이 확실히 앞선다. 파케타의 프리롤 무브는 브렌트퍼드의 중원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경기의 중심축을 장악할 것이다. 보웬의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는 상대 풀백의 커버 타이밍을 흔들며 득점 기회를 만든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수비 전환이 느리고 역습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웨스트햄은 세트피스에서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왔고 필크루크의 침투가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전반적으로 웨스트햄이 공격 리듬을 주도하며 승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그 12 알라베스 대 리그 16위 발렌시아 경기 분석입니다. 알라베스는 4-4-2를 기반으로 중원 밸런스를 단단히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간다. 블랑코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정확한 전환 패스를 구사하고 보에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와 타이밍 조율로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두 선수의 패싱 콤비네이션은 레바흐에게 날카로운 킬패스를 전달하며 측면 침투와 컷백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레바흐의 속도와 마르티네스의 문전 침투가 결합된 패턴은 알라베스 공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볼 전개로 찬스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대응이 안정적이다. 발렌시아는 같은 4-4-2를 쓰지만 전방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고 블록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라바는 전개 능력은 좋지만 팀 전체의 템포가 맞지 않아 패스 루트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페펠루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늦고 게라는 커버 범위는 넓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풀백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잦고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반복되어 안정감이 부족하다.
알라베스는 레바흐 토니 마르티네스 투톱의 블랑코 보에가 중원 중심을 잡는 4-4-2를 유지한다. 측면에 벤비토와 루이스 가르시아가 폭넓게 지원한다. 발렌시아는 우고, 두로, 로페즈 투톱과 라바, 페펠로 중원을 구성한 4-4-2로 맞선다. 리노와 게라가 측면에서 공격 전개를 돕지만 풀백 뒷공간 노출이 잦다. 이 경기는 조직력과 세밀함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알라베스는 블랑코와 보예의 패스 조합으로 측면 전환 타이밍을 조율하며 레바흐의 침투를 통해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발렌시아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알라베스의 정교한 전개를 막기 어렵다. 원정에서는 템포가 느려지고 수비 전환이 지연되어 더욱 불리하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플레이 디테일에서 앞서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